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차트와 재료 일정으로 추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팝니다. 오늘 장이 너무 안 좋았죠. 다들 고생하셨고요. 그럼에도 추천주는 또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하락장 무관하게 상승이 나와주니까 큰 수익 나와주면 손절도 같이 병행을 해주도록 합니다. 현금화하시고 주도주, 일정주 부지런히 따라다니도록 합니다. 최근에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 라이콤 한 달 만에 110%, 알테오젠 한 달 만에 70%, 삼천당 제약이 한 달 만에 70%. 오늘 역대 신고가 다시 또 가졌습니다. HD현대 일렉트릭이랑 같이. 라이콤 무릎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역별 돌파 초입 한 달 만에 110% 상승이 나와줬고요. 삼천당 제약 얘는 신고가 눌림 추천이었습니다. 신고가 찍고 크게 밀릴 때 N패턴 노리고 눌림 추천이 들어갔죠. 돌파인 듯 하지만 실상은 자세히 보면 눌림 추천이었다. 역대 신고가 경신해주면서 75%까지 올라갔고요. 이거 일봉입니다. 크게 올라갔다가 4월 1일에 고점 찍고 크게 밀립니다. 요때 제가 노란 색깔 중에서 반등 확인하고 눌림 매수 해가지고 50% 이상 먹으면 된다고 했고요. 전고점까지 노려보는 거죠. 1차로.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추천이 초록원, 두 번째 추천이 주황색깔 원, 이렇게 두 번 추천 들어가면서 단기 50% 올라갔고 오늘까지 75%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돌파 추천 아니죠. 명확하게 급등한 다음에 눌러줬을 때 눌림 추천이 들어갔던 겁니다. 추격인 듯 하지만 실상은 눌림 추천이었다. 그리고 뭐 이런게 이제 뭐 신고가 추천이라고 쳐도 무릎 종목 많으니까 라이콤 같은 무릎 종목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신고가에서 추천을 이렇게 드리면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더 있어요. 하지만 무릎 종목 많이 쓰니까 무릎 종목 골라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삼천당 제약 이렇게 매수 가격 노트 다 상세하게 알려드렸고요. 노트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추천주 상세 양식,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 등등 다 있는 겁니다. 다음 알테오젠도 300% 올라갔다가 밀리고 반등 나올 때 프리미엄 방에 제가 추천드렸고 또 70% 상승이 나와줬고요. 이것도 5월 17일에 프리미엄 방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현재 이렇게 추천주들이 신고가로 역대 신고가로 쭉쭉 올라가는 애들은 단기에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고수와 보유자 영역으로 남겨두시고 제가 왜 추천했는가, 어디에서 추천을 했는가, 어디에서 가속이 붙는가 이런 걸 좀 복습하는데 주력을 하셔야 되겠죠. 현대엘렉트릭 같은 경우는 얘도 신고가 눌림 추천이었습니다. 7만원 추천이었고 목표가 20만원 이상 드렸고 초과 도달 나왔죠. 이번에 추세 이탈 없이 가속이 붙어가지고 쭉쭉 시원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런 조정 없이 진짜 이쁘게 우상향 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홀딩하기가 매우 수월했습니다. 그러면 350% 최대 수익이 나와줬고 20만원에 만약에 전량 매도했다 하더라도 180% 수익 확정이니까 엄청나게 만족스럽죠. 100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때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다음 인벤티지랩 얘도 발목 추천, 무릎 추천이죠. 여기가 머리고 지금 올라온 요 자리도 이제 단기적으로 일봉으로 본 머리라고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랑 좀 지금 유사한 자리인데 여기서 이전엔 더 갔지만 지금도 더 갈지 안 갈지는 알 수가 없고 단기에 제가 추천드리고 50% 70% 상승 이미 나온 오버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막연하게 더 가겠지, 막연하게 더 가겠지, 어깨머리 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마냥 홀딩 하시면 안되고 만약에 꺾이게 되면 분할 매도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보유선 대응을 잘 해주도록 하자. 중요한 거는 제가 추천드렸던 두 번의 타점이 무릎이었다. 이걸 좀 잘 생각하시고 이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때를 생각하고 어깨 정도만 올라갔어도 크게 먹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포지션 대응 내가 월봉을 보고 지금 현재 자리가 머리인가 무릎인가 어디인가 보고 좀 포지션 대응을 잘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펩트론이랑 한독 대봉 ALS 이런 애들도 다 추천드렸고 비만 치료제들 다 크게 올라가 줍니다. 특히 대봉 ALS가 오늘 후발대장으로 강세가 나와줬죠. 인벤티지랩 월봉 무릎에 집중을 하라고 했고 수월하게 수익이 나왔습니다. 주요 목표는 13,000원, 17,000원 이렇게 두 개 드렸고요.
13,000원부터 17,000원까지만 올라가도 30% 상승이거든요. 목표가가 엄청 크죠. 이렇게 목표가 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목표가에서 분할 매도를 하든 전량 매도를 하든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맥점을 알려드리니까 돌파 그리고 손절,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돼요. 명확하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명확하게 상세하게 제공해드립니다. 이건 일봉이고 발목 자리에서 무릎 자리에서 가속 붙어서 올라갔죠. 같은 타점 추천. 24년에도 같은 타점에서 추천하고 이렇게 흔들다가 상한가 나와주고 올라가 준 겁니다. 올라갔다가 한번 밀렸죠. 한번 밀렸지만 여기 수평 지지 여기 이탈이 없었거든요. 이탈이 없이 반등이 나와줬고 요 구간에서 이제 박스 매매하면 된다. 그리고 월봉 집중해라. 기술 이전 기대감도 있었고 월봉이 바닥이었다. 여기가 머리니까 뭐 일봉만 봐도 여기가 무릎인 거는 뻔히 보이는 거죠. 오늘 17,000원 주요 목표가 도달을 해줬습니다. 다음 펩트론, 얘도 대시세 나와줬다가 밀리고 반등 나오는 거 기대하고 무릎자리 추천드렸고 이렇게 단봉으로 좀 움직여 주다가 전고 돌파 45,000원 돌파하는 구간에서부터 힘이 빡빡 붙어가지고 두 달 만에 110% 상승이 나와줬고요. 얘도 오늘 역대 신고가 올라가줬죠. 한번 65% 올라갔을 때 이탈할 수 있는 위험 구간이 있었는데 추세선 이탈 없이 수평 지지 이탈이 없이 올라가줬습니다. 이렇게 밀린다 하더라도 지지 이탈이 없으면 홀딩 해가지고 추가 수익을 노려보시면 됩니다. 분할 매도를 하셔야 이렇게 수익 극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잘 올라가가지고 여기까지 기껏 홀딩 했는데 조금 밀린다고 전량 매도 해버렸으면 뒤에 추가 상승분을 놓치게 되죠. 항상 분할 매도를 하도록 합니다. 분할 매도 해가지고 추세를 끌고 가도록 하자. 추세를 먹는 확률을 높이는 법, 분할 매도입니다. 분할 매수만큼 분할 매도도 중요하다. 오늘 제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분할 매도 하기가 귀찮대. 그래서 한방 매도한대. 그러면서 또 매도했더니 더 갔다고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귀찮으면 그 은행 가가지고 예금 맡겨 두시면 되겠죠. 귀찮으면 주식을 할 필요가 없다. 귀찮음을 감내하고 좀 부지런히 분할 매도하고 보유선 대응하고 지지고 볶고 해야죠. 맨날 복습하고. 다음 한도 일봉상으로 고점으로 보였지만 얘도 월봉으로 보면 바닥권이었고요. 파동이 크게 나와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크게 간다. 밀려도 크게 반등 나온다. 이렇게 아래 위로 양방으로 예측 흐름을 그려줬고요. 주가 유도선 이렇게 따라다니면 되죠. 제가 그림을 그려주잖아. 주식 내비게이션을 켜가지고 보여주잖아요. 이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어려울 거 없습니다. 노랑으로 바로 수익 나왔다가 이제 초록으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눌림 타점에서 20% 30% 수익이 또 나와줍니다. 추세 하단도 지켰고, 다음 대봉 LS 화장품 비만 치료제 관련주죠. 처음에 화장품으로 조금 반응 나와주다가 이번에 상승 나온 거는 비만 치료입니다. 얘도 월봉이 역별 돌파 초입 무릎 자리였고 성공하면 또 항상 도달하던 14,000원, 15,000원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두 달 만에 55% 상승이 나와줬고요. 일봉으로 봤을 때 조금 느리게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 단기에 추천주들이 막 하루 만에도 상한가가 나오고 이러니까 그런 애들만 보다 보니 눈이 높아져 가지고 대봉 LS 같은 애들은 좀 답답하다고 느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두 달 만에 55%도 엄청나게 훌륭한 거고요. 제가 12,000원 전고점 돌파 안착하면 가속이 붙는다고 했습니다. 어제 안착한 다음에 바로 보너스로 급등이 나와줬고요. 이렇게 맥점을 안착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가는 건 아니에요. 밀렸다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 타점에서 항상 잘 보시도록 하고요. 모든 가격 중에 가장 중요한 가격이 12,000원이었다. 12,000원 안착하니까 바로 팍 튀어졌습니다. 요 밑에는 손절가고. 그러니까 요런 맥점들이 돌파하면 위로 가속이 붙고 이탈하면 밑으로 가속이 붙는 그런 대응 구간이 되는 거죠. 여기 안에서는 뭐 가만히 홀딩을 하던가 샀다 팔았다 하시고, 노랑 돌파하면 크게 먹어주고 보라 이탈하면
짧게 손절해주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4월 22일에 화장품 비만 치료 이렇게 재료 2개 다 알려드렸고요. 12,000원 안착해야지 추세가 가능하다. 정석 정배열 흐름 이런 거 여러분들 잘 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뒤늦게 고점 추격하지 말고 미리 바닥에서 무릎 자리에서 매매를 하도록 하자. 그리고 포지션과 목표 수익률에 따른 일반적인 보유율을 보면 내가 10% 수익 목표다 그러면 최소 2주는 보유 해보시고요. 그리고 20% 이상 수익 목표면 최소 한 달 보유하는 거고 50% 이상 먹을 거면 최소 6달 보유하는 식으로 이렇게 보유율이 점차 길어지죠. 목표가를 높게 볼수록 당연히 보유율이 길어집니다. 수익 반납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더 보유율이 길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애기가 아장아장 걷다가 달리기 시작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주가도 마찬가지죠. 주가를 애기라고 생각하고 얘네가 잘 달릴 수 있으려면 점프를 잘 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시간이 걸린다에 무게를 두고 대응을 하는 거고요. 단기에 막 미친듯이 가는 애들을 제가 주는 추천주 중에서도 막 단기에 가는 애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애들은 보너스로 좀 생각하시고 이걸 좀 기본으로 생각하셔야 괴롭지 않고 멘탈 유지가 되면서 꾸준한 수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숙지가 안 돼 있으면 자꾸 욕심이 붙어가지고 장중에 추격 매수하면서 급등주 고점 윗골이 물리고 폭탄 돌리기 고점에서 물리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10% 이상의 수익 목표면 최소 6달 보유인데 대봉 ELS는 2달 만에 55%가 올라왔습니다. 느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도 진짜 빨리 간 겁니다. 그리고 대봉 ELS의 비만 치료제 시제품 양산 요 관련 기사가 오보라고 허위사실이라고 회사에서 발표를 했고요. 발표를 한 직후에는 분봉을 좀 추세를 지켜주고 있다가 결국에는 윗꼬리로 좀 달리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보 내용이 없었다 하더라도 2일 만에 무려 45%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 이유가 없어도 이런 공시가 없었어도 당연한 하락이 나올 수 있었다 생각하고 대응을 잘 했어야 되겠죠. 4월 22일에 대봉 ELS를 처음 추천드렸었고요. 이때 에이프릴 바이오 5월 일정으로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원전도 일정주였고 화장품도 일정주였죠. 원전이랑 화장품 둘 다 5월 6월 일정이 있었고요. 4월에 미리 추천이 나갔다. Y랩도 6월 일정이었고 4월에 추천 나갔고요. Y랩은 작년 12월부터 계속 추천을 드렸었죠. 대봉 ELS 화장품 추천했으니까 대봉 ELS도 화장품 중에 괜찮아 보여가지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태양광도 관세 일정 이런 거 있었고 지금 보시면 4월 22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전부 다 막 30% 이상씩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다 하나 빼고 다 30% 이상 올라갔네요. 내추럴 엔도텍 10% 요거 제외하고 전부 다 크게 올라갔고 최대로 크게 올라간 게 100%짜리도 있고 이렇게 일정주들 전부 다 일정주였습니다. 일정주였고 종목을 줄일 수가 있었다. 원전 같은 경우는 한 개 할 거면 우진엔테카라고 했고 화장품 관련주들 많이 추천하긴 했는데 요중에 한두 개만 아무거나 들어갔어도 크게 먹었죠. 그리고 강조를 많이 드렸던 거는 한국화장품 제조였는데 그거는 며칠 뒤에 추천해가지고 160% 이상 올라갔고요. 이렇게 종목수를 줄이고 싶으면 일정주 위주로 하자. 위에 드렸던 4월 22일 추천주 전부 다 싸그리 다 일정주였다. 지금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특히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 또 제가 하나 할 거면 얘 하라. 이거는 과거 리딩이고 지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110% 수익이 나왔다. 이런 일정주들 종가 베팅 3시 20분 위주로 매수를 하시면 직장인도 편하게 매매가 가능하죠. 복습을 좀 잘 해보세요. 위에 있던 종목들 전부 다 직장인들이 편하게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다음 카이노스메드 작년 11월에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으로 추천드렸고 노랑이 아니라 바로 못 갔죠. 바로 못 가고 초록으로 쉬었다 가면서 돌파 기준 50% 눌림 기준 70% 상승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쭉 크게 빠지는 거 생각을 하고
매도를 잘 해줬어야 되는 거고요. 이때 윗꼬리 2개 차익 실현 아니고 매물서 분석드렸고 빠르게 가준 편입니다. 이건 월봉이고요. 70% 수익이 나왔던 구간이 요 분홍 색깔 구간이고, 이번에 또 박스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재추천 드렸어요. 재추천 드리고 35% 상승이 며칠 만에 나와줬다. 빠르게 나와줬다. 이거 일봉이고, 이때가 70% 수익이 나왔던 구간. 요 밑에서 눌림 재추천은 못했습니다. 이때는 놓쳤고요. 올라올 때 또다시 박스 돌파 나오던 구간에서 5,200원에 추천드리고 바로감 노랑 쉬었다가 면초로 이렇게 노랑으로 바로 올라가 주면서 단기에 35%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다만 이게 일정으로 추천이 들어갔던 거고, 임상 발표 기대감으로 추천을 했거든요. 박스 돌파 나와주고 해가지고 정석으로 발표하고 재료 소멸 하락 반짝이 나왔습니다. 이게 분봉이고요. 이렇게 올라가 주다가 선반영으로 올라가다가 임상 발표 호재가 떴습니다. 발표 뜨고 좀 흔들면서 급등 쳐주고, 이제 밀리기 시작할 때 이거는 이제 상한가 기대보다는 재료 소멸 무게를 두고 하락시 분할 매도, 이렇게 주황색깔 이탈마다 찹찹찹 포물선이 꺾이기 시작하면 멍 때리지 말고 분할 매도 하면서 전략 매도 챙겨주는 거죠. 이렇게 원하던 뉴스가 떴기 때문에,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매도 사인이 나왔습니다. 10시 26분 카이노스 매드, 우리가 기다리던 발표가 나왔다. 재료 소멸을 주의를 해라. 이 파킨슨병 치료제 미국 이상에서 안정성 확인되었다. 이게 재료 소멸이죠. 뭐뭐 할 것이다, 이 기대감으로, 발표가 나올 것이다, 이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발표했다. 발표가 나왔으니까 이제 재료 소멸로 하락하는 정석 흐름이 나왔습니다. 항상 우리가 일정이 있는 거 매매할 때 기대감만 먹고 선반영만 먹고 결과가 나오면 빨리 도망치는 게 좋아요. 후반영까지 같이 나와주면서 추가로 더 급등이 나오는 경우는 확률이 엄청나게 낮아요. 보통 한 100개 중에 5개? 그 정도가 후반영이 나오고요. 대부분은 다 선반영 후에 하락이 나와버립니다. 재료 소멸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좀 많이 숙지한 다음에 미래의 종목에 계속 대입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얘는 제가 20% 이상 먹으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임상 발표가 호재 발표가 나오면 크게 튀어주겠죠. 워낙 과거에 끼도 컸던 애고요. 이렇게 종목수를 줄이고 싶으면 카이노스 매드 같은 일정주를 했으면 되는 거고, 다만 늘 재료 소멸을 경계를 해야 된다. 6월 24일에 3시 20분쯤에 검정 색깔 별로 추천드렸었고, 그리고 상승 시에 기본 20% 상승 나올 것이다. 근데 하락 시에도 기본 마이너스 20% 상승이 나올 것이다. 위아래로 파동이 크다는 거예요. 시원시원하게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애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최대한 크게 먹어주고, 내려갈 때는 손절을 짧게 끊어주는 손익비 대응을 했으면 되는 거겠죠. 근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대응이 좀 어려우니까 파동이 위아래로 크다면 패스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한 상반기 내로 발표를 한다고 했고, 상반기가 7월까지잖아요. 근데 7월 1일까지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었고, 조만간 7월 초에 발표가 예상이 된다. 그럼 일정이 가깝다는 뜻이죠. 일정이 가까우니까 재료 소멸, 이렇게 대응 느리신 분들은 피하는 게 낫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동이 엄청 크게 나왔죠. 크게 반짝이 나왔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수익 다 놓치고 손실 전환까지 당할 수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일정이 너무 멀다면, 아니 너무 가깝다면, 일정이 너무 가깝다면 초보자분들은 피하도록 하자. 가급적 초보자분들은 일정이 멀게 있는 종목들 매매하시면 좋습니다. 원전과 화장품이 5월, 6월 일정이었고, 제가 4월부터 추천을 줬던 그런 타점 복습해가지고 일정이 멀리 있는 것들을 노려보시도록 하시고요. 오늘 10시 26분에 재료 소멸 경고를 드리고 하락이 나왔다. 이전에 퇴행성 뇌질환, 치매 쪽으로 게임 체인저 기대도 있었고요. 파킨슨병, 이것도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 내용으로 이번에 올라가줬습니다. 다음 한국석유, 낙폭과대 자리에서 재추천 드렸고 하루 만에 18%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어제 음봉이었지만 재추천 드렸고요. 18% 급등.
현재는 2만원 돌파 안착이 중요한데 2만원 안착은 실패를 했고, 흥구석유도 유사한 자리에서 박스 상단에서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한국석유랑 흥구석유랑 지속적으로 반복 추천을 드렸었다. 6월 28일에 낙폭과대 검정색깔별 추천드렸었고, 7월 1일도 음봉이지만, 석유주 음봉이지만 재추천 드렸습니다. 실패 시에는, 반등 실패 시에는 추가 하방이 크다고 했고요. 하지만 하방이 크다는 뜻은 위로 올라가는 힘도 강하다는 뜻이에요. 위아래로 강하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시원하게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오늘 18% 급등이 나와줬다. 이전에도 이렇게 분홍색깔 수익 구간들이 크게 많이 나와주고 있었고요. 지속적으로 타점마다 재추천 드리면서 반복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흥구석유도 여기 바닥권 주황색깔 구간에서 반복 추천 드리고, 이렇게 크게 최대 110%까지 반복 수익이 나오고 있었던 애고요. 다음 GS 하단에서 회색 박스 보여주고 있었죠. 박스에서 추천드리고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으로 추천드렸습니다. 보라색깔 손절 드렸고요. 항상 초록으로 쉬었다 가는 게 기본 흐름입니다. SG가 딱 그 흐름으로 이렇게 정석으로 쉬었다가 보라색깔 이탈 없이 반등이 나와주면서 오늘까지 눌림 기준 23% 수익이 나와줬고요. 이렇게 쉬었다 가는 게 기본이니까 찐으로 23% 수익이 크게 나온 거죠. 20% 정도의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어제 종가에도 추천드렸습니다. 3시 20분에. 이때 음봉 때 눌림 매수 못 하신 분들, 놓치셨던 분들도 어제 종가에 매수해가지고 하루만에 14% 수익 나와줬고요. 박스 매매 성공했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아스콘 기업이고요. 아스콘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시추 0일만, 요때 거기에 고속도로를 이제 만든다고 하죠. 그 수혜도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전쟁으로 도로가 다 박살이 났으니까 거기도 도로 만들 때 수혜가 되는 거고요. 재료 2개로 추천드렸습니다. 6월 20일에 검정색깔 별 추천드렸고, 7월 1일에도 15% 반짝 나왔지만 박스 매매 유효하다 추천드리면서 이렇게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요 갈색은 이제 유료방 카톡이고요. 이제 회색 배경은 무료방 카톡입니다. 무료방에는 미공개로 7일 만에 15% 상승이 나왔다 알려드렸고요. 미공개였다. 하지만 더 올라가지고 나중에 오늘 공개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7일 만에 15% 상승 축하드린다. GS 있죠. 보통 다른 방들은 막 5% 오르면 환호하고 난리치고 하는데, 저는 막 15%씩 올라도 미공개합니다. 왜? 추천주는 20% 30% 쉽게 올라가니까. 다음 네오셈 CXL 대장주 초록 원마다 반복 추천드렸고 크게 올라갔죠. 이번에 얘도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으로 재추천드렸고, 이번에 바로 크게 50% 수익이 나와줍니다. 이렇게 그려준 대로 따라가면 돼요. 화살표 끝이 15,000원 정도에 있었고, 여기 초과 도달을 해줬다. 얘는 오늘 고점 경신은 못했지만 엑시콘이 고점 경신이 나왔죠. 재추천하고 하루만 18% 급등도 나와줬고요. 이렇게 타점마다 계속 재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천주 놓쳐도 노심초사하지 말고 재타점을 노려보시면 되고요. 재추천 드리고 18% 반짝 나왔습니다. 시간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정석 반짝이 나왔죠. 이게 분봉이고요. 이렇게 시초에 튀었다가 빠지면 찹찹찹 잘 해주도록 합니다. 이거 앞에서도 설명드렸고, 다음 꼼비 역시 마찬가지로 6월 20일에 시간의 상한가 종목이었고 정석으로 반짝 나왔죠. 이렇게 하락할 때, 포물선 꺾일 때 찹찹찹 분할 매도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꼼비 월봉이 이렇게 화살표 끝이 12,000원을 향해 있죠. 이게 목표가라고. 12,000원 텍스트로도 12,000원 목표 알려드렸고, 그림으로도 이렇게 주가 유도선 목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가시면 돼요. 주가 유도선을 따라가도록 하자. 꼼비는 노랑으로, 노랑 화살표로 바로 상승이 나와줬고요. 다음 엑시콘 급등치고 제자리까지 빠지고 박스 확인한 자리에서 발목 추천 들어갔죠.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감 초록. 초록이 기본 흐름이다. 이렇게 초록 흐름으로 쉬었다가 반등이 나와주면서 최대 40%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고점 경신을 해줬고요. 한 7% 정도 올랐죠.
기존 CXL 대장이 네오셈이고 후발 대장이 엑시콘이다 해서 두 개 다 동시에 추천드렸습니다. 다음 오늘 시간의 상한가 나왔던 넥슨 게임즈 볼게요. 추천주였고요. 7% 마감했네요. 예전에 이름이 넥슨 GT였죠. 넥슨 GT랑 넥게임즈 이 두 개가 합병을 해가지고 현재 넥슨 게임즈가 됐습니다. 이게 19년도고 던전 앤 파이터 게임 모바일 출시 기대감으로 추천해가지고 150% 올랐고, 출시가 연기되면서 하락이 나오다가 다시 역배열 돌파 초입 발목 자리에서 재출시 기대로 반복 추천드리고 또 100% 수익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그 구간이 요 구간이고요. 뒤에도 이제 재추천하면서 분홍 색깔의 3번 큰 수익이 나왔고, 현재는 또 요 큰 박스의 하단에 위치해 있었죠. 하단에 위치한 자리에서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재추천드리고 주황 색깔 시간의 상한가까지 30% 수익이 나오셨습니다. 이것도 제가 하단이기 때문에 30% 정도는 먹을 수 있다 목표를 크게 드렸고 시간으로 도달을 해주네요. 이건 일봉이고 5월 말에 추천드렸습니다. 그때 추천드리고 쭉 크게 올라갔고요. 이제 추세 상단에서 살짝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보였기 때문에 노란까지 빠졌다가 다시 반등 나오는 거 무게 두고 대응을 하라고 했습니다. 추세 하단 노란까지 조정 후에 반등을 염두에 두자. 그리고 딱 정확하게 반등이 나오죠.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무조건 지키고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탈하면 대응하시고 지키면 홀딩 해가지고 크게 먹어주는 손익비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결국 요 추세 하단 반등이 나와주면서 시간의 상한가까지 총 20%의 또 두 번째 수익이 나와줬어요.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30% 수익이고요. 샀다 팔았다 했으면은 주황에서 최대 17%, 노랑에서 최대 20%의 수익이 나와줬네요. 이렇게 역배열 끊고 무릎 자리에서 흔들어 제끼면서 추세 박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익이 나왔다. 내용은 역시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중국에서 매출이 2천억이 나왔다. 이제 4조 시대, 4조의 매출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인가 목표를 크게 가지면서 큰 내용 알려드렸고, 그리고 7월에 파노 협의, 파노는 중국에서 게임 허가권이죠. 아무리 게임을 우리가 잘 만들어도 중국에서 사지 않으면, 중국에서 하지 못하게 하면 매출이 전혀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하게 해주는 게 파노 협의고, 이게 파노 발급이 되면 게임주들의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중국에 인구가 많으니까 이 발급이 큰 호재다 일정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작 출시도 있었고요. 해서 넥슨 게임즈는 7월에 일정주였다, 6월에 미리 추천을 드렸다. 일정주로서 수익이 무난하게 나와준 겁니다. 7월 2일 오늘 신작 퍼스트 디센던트 총게임 같은 거 이게 흥행이 되면서 오늘 시간으로 또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검정 색깔별로 추천드렸고 일정주였다. 그리고 7월 1일에 만약에 7월 2일에 게임이 흥행을 실패하고 하락해도 이제 버텨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제가 월봉이 박스 하단이고 뒤에 또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홀딩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 편안히 좀 홀딩을 하다가 오늘 시간의 상한가까지 수익을 극대화 할 수가 있었죠. 넥슨 게임즈 일봉이고요. 최근에 장기 입형 1년선 왔다 갔다 하면서 2년선 부근에서 저항 맞고 떨어지는 형태로 16,000원 안착이 중요한 자리인데 안착은 못하면서 박스 형태로,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요 추세 박스 형태로 움직여 주고 있었죠. 시간으로 17,0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밀리고 7% 마감이 되었고요. 또다시 추세 상단 맞고 떨어지는 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자. 추세 박스 상단이 여기 이렇게 되니까 요 근사치 맞고 또 떨어지는 건 조심을 해야 되겠죠. 2년선 가격인 16,000원 안착이 중요하겠고요. 이게 박스 상단이랑 또 일치하기도 합니다. 16,000원을 안착을 해라. 안착을 해야지 좀 더 힘이 붙어서 빠르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꼬리는 이제 꼬리 두 번이 18,000원 정도에서 저항이 걸렸던 자리도 체크를 하시고요. 만약에 16,000원 안착 실패하면 또 추세 하단까지 밀렸던 것처럼 여기까지 또 내려오는 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정직하게 움직여 주니까
매매하기가 편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요 정해진 틀 내에서 도로 안에서 가드레일 이탈 없이 정상 주행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 이제 벗어나면 좋은 흐름이 되는 거고, 밑으로 이탈하면 이제 경로 이탈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분할 매도를 하든 전량 매도를 하든 손절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번에도 여기 이탈했으면 대응을 했어야 되겠죠. 근데 지키고 반등이 나와줬다. 이 선은 무조건 지키는 가격이 아니라고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지키면 홀딩해서 크게 먹고 이탈하면 짧게 손절을 하는 손익비 자리의 구간이다. 도로에 가드레일이 있다고 차들이 가드레일 꼬라박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꼬라박으면 사고가 난 거니까, 경로 이탈이 나온 거니까 단기 포지션 분들은 손절 대응을 해줘야 된다. 다음 조회 상위 종목 몇 개 볼게요. 블루엠텍, 이전에 제가 원격 진료로 추천드렸었는데 약수익 주고 이탈이 나왔습니다. 신저가 찍고 반등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원격 진료가 아니라 비만 치료 쪽으로 엮여가지고 강력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기존에 15,000원 이탈하고 죽었죠. 다시 올라오는데 15,000원 계속 저항이 걸립니다. 그러다가 오늘 15,000원 안착을 했고요. 계속 15,000원을 지켜주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밑에 이제 보라색깔 지지 3개 보면서 대응하시고, 단기에 크게 올랐기 때문에 또 크게 밀리는 건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15,000원을 지키면 계속 힘이 유지가 되면서 121선 18,000원까지 도달을 시도를 해줄 거고요. 15,000원을 지켜라, 이렇게 맥점을 항상 잘 보고 대응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 SY스틸텍, 최근에 재건 쪽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반응이 나와주고 있고요. 얘도 신저가까지 빠졌다가 이전에 맥점을 회복을 했습니다. 2,750원 지지해주다가 반등, 계속 지지를 해주고 반등이 나오죠. 그러다가 이탈을 하니까 죽어버립니다.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데 또 그 가격에 그대로 저항을 받고요. 내용을 안착했으니까 1750 지지가 1차로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밑에 보라색깔 지지도 보시고 중간값으로 2,600원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또한 저항대는 전고점 기준으로 회색 3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솔루스 첨단 소재도 볼까요? 얘는 제가 장중에 추천드리고 15% 정도, 20%, 15%, 20%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최대 20% 수익이 나오고, 아쉽게도 더 가지 못하고 이전처럼 이렇게 좀 밀리는 흐름으로 좀 빠졌죠. 지금 중요한 자리가 역시 2년선이 되겠습니다. 19,000원 19,000원을 지키면 힘이 붙어서 N패턴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거고, 실패하면 다시 밑에 박스에 갇히는 걸 조심을 해야 되겠죠. 여기 이탈하면 16,000원, 17,000원까지 다시 내려오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요때도 살짝 안착해가지고 위에서 놀아주다가 갈 수 있던 자리였는데 실패하면서 밑으로 다시 2년선이랑 1년선 사이에 갇혔죠. 똑같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키면은 이렇게 박스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고요. 실패하면 이렇게 다시 기존의 박스에 갇히게 된다. 다음 유진 테크놀로지, 얘도 신규 상장주고 역배열 여기서 끊어주면서 시원하게 올라갔다가 또 시원하게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까지 빠졌습니다. 얘는 맥점이 만원이죠. 만원 지키고 반등 나왔고, 또 지키고 반등, 근데 이탈하고 죽었고요. 죽으면서 밑으로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박스가 나와주다가 만원 다시 또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살짝 뚫었다가 다시 또 내려오더니 다시 또 안착을 해줬고요. 지금 박스 상단 가격 만원, 이전 맥점 만원을 계속 지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만원 이탈하면 또 9,000원까지 떨어지는 거 생각하시고, 저항대는 구름 상단이랑 121선 저항대 겹치죠. 11,800원 정도, 그리고 전고점이랑도 좀 일치하는 요 자리니까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 강력한 저항대 체크해 두시고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여기가 이제 1층이고 여기를 2층으로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여기를 뚫어야지 3층으로 갈 수가 있다. 3층으로. 다음은 램테크놀로지. 램테크는 이틀 연속 강세가 나왔고, 약간 요런 구간처럼 지금 음봉 윗꼬리가 떴죠. 급등 후에
일단 그래도 2년선 위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5,800원을 지켜라. 5,800원 지키면 지금 음봉 윗꼬리가 떴지만 계속 힘이 유지가 되면서 올라가려는 힘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탈하면 또 장기 평가까지 빠지는 거 1차적으로 조심을 하도록 하고요. 크게 올랐다가 내려오죠. 크게 올랐다가 5,800원 지키지 못한다면 또 크게 내려오는 거 경계하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 삼성공조 하나 더 볼게요. 얘도 단기에 크게 흔들면서 많이 올라간 애기 때문에 고수와 보유자 영역으로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이렇게 고점 추세 박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수평 박스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추세 박스랑 추세 박스랑 이제 수평 박스에 하단이 일치하는 자리가 형성이 되어 있죠. 동시맥점이 있으니까 여기 이탈하면 크게 밀리는 거 조심하시고, 이것도 고수와 보유자 영역으로 좀 넘겨주시는 게 안정적일 것 같고요. 다음 한국가스공사랑 포스코 인터내셔널, 얘네만 더 볼게요. 한국가스공사는 추천주였습니다. 여기 추천드리고 제가 크게 먹으라고 했고, 크게 올라갔죠. 단기 55% 올라갔고요. 그때 5일선 처음으로 이탈 나왔기 때문에 이제 크게 올랐죠. 추천가 대비로는 55%고 이제 바닥 대비로는 150%가 올랐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하락해도 당연한 자리다, 당연한 조정을 경계하라고 했고, 21선 마저도 이탈이 나왔습니다. 오늘 21선 이탈 장중에 나왔을 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경고를 드렸고, 경고 드린 후에 이렇게 크게 빠졌으니까 계속 가짜 반등 주면서 크게 또 제자리까지 빠지는 건 지속적으로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도중에 이런 애들이 도중에 반등이 크게 나오긴 해요. 크게 반등이 나올 때 그게 가짜 반등일 수도 있다는 건 좀 생각을 하면서 추이를 잘 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항상 이걸 조심하시면 돼요. 왼쪽에 크게 올랐다, 크게 올랐으면 좀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것도 일상 조심을 해야 된다. 다음 포스코 인터내셔널, 얘도 추천주였습니다. 시추 관련주였고 여기 추천드리고 단기에 크게 수익이 나왔죠. 지금은 쌍봉 이탈로 좀 밀렸네요. 항상 단기 고점에서 이렇게 쌍봉의 형태로 이탈이 나오면 크게 빠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렇게 최악으로는 5만원 초반까지도 떨어지는 거 생각을 해야 되는 자리고요. 얘도 단기에 많이 올랐어요. 75%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크게 올랐기 때문에 당연한 조정을 경계를 하자. 자, 시추 관련주들이 단기에 크게 올랐고 이제 당연한 큰 조정을 조심을 하도록 하자. 자꾸 이런 꼬다리에서 장중에 무리하게 추격하지 마시고요. 눌림을 기다렸다가 분할매수 하시는 게 안정적이겠죠. 다음 7월 2일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재건 관련주, 비만치료제, 제약, 2차전지, 석유. 오늘 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몇 개 없네요. 재건 관련주, 국내 기업들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기대감 또다시 낙폭과대 자리에서 불고 있고, hyrim네트웍스, SY스틸텍, 일신석재, SY, SG. 이 중에 SG 추천드렸고 단기에 크게 수익이 나왔습니다. 시추 관련주기도 하고, hyrim네트웍스는 400억 규모의 12 발행 이슈가 있었고요. 다음 제약 개별 강세, 소마젠, 모더나와 1년간 83억 규모 서비스 연장 계약 체결, 앞타바이오 이전처럼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빅파마들과 기술 이전 기대감으로 바닥권에서 낙폭과대 자리에서 장기 입형 돌파하고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카이노스메드 추천주였죠. 6일 만에 35%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기존에 70% 수익이 있었고, 이번에 이 발표 일정주로 추천드렸고 발표가 나오면서 정석 재료 소멸 하락이 나왔다. 다음 2차전지 개별 강세, 유진 테크놀로지, 미래컴퍼니, 제스텍. 추천주였던 우수 AMS도 오늘 제가 2%일 때 재추천드렸고 14% 반짝 급등이 나오셨었고요. 다음 비만 치료제, 대봉 LS, 인벤티지랩, 펩트론,
한독 추천주였고, 이제 나머지들도 큐라티스, 블루엠텍, 메디콕스, 바이오플러스, D&D 파마텍 다 크게 움직여줍니다. K제약사들 비만약 열풍의 상용화 속도. 올해 특허가 풀리는 싹센다, 격화되는 비만치료제 경쟁. 34조 원의 시장을 두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전에 한번 대시세가 나왔던 섹터고 낙폭가대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반응이 강력하게 나와주고 있다. 다음 석유 관련주. 한국석유 재추천드리고 하루만에 18% 급등, 나머지도 반응이 나와줬고,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공급 부족 전망. 다음 개별 테마는 개별로 읽어보시고요. 텔레그램이나 무료방 입장하시면 이런 정보 속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늦게 보지 말고 톡방이나 텔레그램에 입장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빠르게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7월 1일 시간의 특징주, 오늘 정석으로 반짝 나왔나 확인해 볼게요. 해성옵틱스 수자원 기술 주식 46억원 취득으로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상한가 종가는 2%, 정석 반짝 나왔습니다. 이전처럼 1년선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18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맞고 떨어졌고요. 정석 반짝. 항상 이런 흐름을 조심을 하도록 하자. 특히 시간의 상한가 갔던 애들이 이렇게 더욱더 반짝을 많이 합니다. 다음 삼성공조, 이거 앞에 봤죠? 8% 상승이었고요. 액침 냉각 아직 추세가 유지 중이긴 하지만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다. 고가 18%, 종가 2%, 정석 반짝. 다음 폴라리스 오피스 시간에 7% 상승이었고, 고가 8%, 종가 마이너스 3%, 정석 반짝. 얘는 7,000원 121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다음 글로벌 텍스프리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100억, 이걸로 고가 9%, 종가 5%, 정석 반짝 나왔고, 이거 제가 3,500원에서 반등 나올 거라고 했는데 딱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줬네요. 3,500원을 지키는 게 당연히 이제 또 중요하겠고. 다음 램테크놀로지 유리기판 삼성전기와 공동개발한다, 이 내용으로 이틀 연속 강세가 나왔고, 시간에 6%, 고가 20%, 종가는 8%, 정석 반짝 나왔습니다. 얘도 앞에 봤고, 지금 2년선 가격 5,800원을 지켜라,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 JMB 시간은 5%였고 고가 10%, 종가는 마이너스 7%, 정석 반짝 나왔고, 121선 12,700원을 안착을 해야 되는데 안착을 못하고 있네요. 크게 올랐다가 제자리, 여기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크게 올랐다가 제자리까지 빠지는, 이제 만원 깨지는 흐름을 경계는 하면서 큰 파동 아래 위로 조심을 하도록 하자. 다음 바이오 플러스 3%, 비만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시간에 약상승으로 3%였고 고가는 13%, 종가는 4%, 정석 반짝. 최악으로는 여기까지 빠지는 거 조심하시고, 지금 121선 6,000원 정도를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착은 실패를 했고요. 바른손이 찔끔, 인터엠 찔끔, 폴라리스 AI 찔끔, 한중 NCS 반짝, 홈캐스트 찔끔, 메디콕스, 얘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네요. 바닥권에서 올라와주고 있고, 하지만 동전주기 때문에 관심 안 가집니다. 동전주 여기서 환기 종목이기도 하고, 여기서 3년상을 가든 관심 없습니다. 동전주는 올라가다가도 재수 없으면 정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리딩 하기에는 껄끄러워요. 고수분들이 트레이딩 하기에는 파동이 크니까 단타하기 좋죠. 하지만 리딩 주기에는 껄끄럽다. 상패가 가깝기 때문에. 오늘은 상승 마감한 종목이 환기 종목 동전주인 메디콕스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해성옵틱스처럼 정석 반짝이 나왔습니다. 요 흐름이 기본이고,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하니까 늘 시간의 종목들, 상승 종목들 체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7월 2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이스트 에이드 10%, 뉴스는 없고요.
예전 이름이 줌인터넷입니다. 기존 추천주였고요. 역배열 저항까지 도달하는 거 노리고 추천했다가 50% 수익 주고 뒤에는 밀려있는 상태네요. 역배열로 이렇게 빠지고 있었죠. 이렇게 계속 요 구간 맞고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해서 여기 돌파가 나올 때 요 구간에서 이제 추천해가지고 여기까지 노리는 매매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도달을 해주면서 50% 수익이 나왔던 거죠. 자, 이런 경우는 2660원 이탈함 손절을 하면서 손절은 짧게 기대 수익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매매로 주기적으로 도달하는 가격을 계속 노려보면서 매매를 했던 거고요. 여기서도 한 번 더 도달을 해주면서 반복 수익을 줬습니다. 근데 뒤에는 이 가격 2660을 이탈을 했죠. 이탈을 했기 때문에 뒤에 또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 구간이 손절 가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평 지지 이탈할 때 반드시 손절을 해서 기회비용을 살리도록 하셔야 되겠고, 기존의 맥점이었던 2660을 다시 회복을 해야 살아날 수가 있겠죠. 현재는 역배열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구간이고요. 흐름이 죽어버렸다. 그 죽었던 구간이 5월에 이탈하고 죽었다. 딱 요 구간에서 추천드리고 50% 수익, 또 여기 반복 추천드리고 50% 수익. 뒤에는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손절 자리였습니다. 이탈하고 이렇게 쭉 힘이 빠져가지고 계속 내려갔죠. 돌파하면 강세가 나온 자리가 있고, 이탈하면 하락하는 가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시고, 이제 요 수평 지지 이전의 맥점이 121선과 또 일치하는 자리가 됩니다. 이 자리 미래에 올라오면 잘 체크해 두시고요. 시간의 상한가로 2,400원까지 올라왔네요. 네, 2,400원까지 올라왔고, 요 구간 2,700원 정도, 여기 맥점을 잘 체크하시고 안착을 해야 추세를 돌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올라오는데 반년선에 자꾸 저항 걸렸죠. 여기서도 힘싸움이 나오는 자리예요. 미래에 이게 도달하게 되면 맞고 떨어지던가 안착하고 추세를 돌리는 변곡점이 된다. 2,700원을 안착해라. 단기적으로 역배 이렇게 끊어주면서 올라와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단기 이평도 봐야 되겠죠. 단기 이평을 넣어서 보면 61선 기준으로 좀 저항이 걸렸던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격이 또 2,600원 정도 하네요. 121선 가격이랑 또 일치를 하고요. 21선 가격은 2340. 일단 21선 한 달의 매물 안착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종가상으로 일단 시간으로 2,400원까지 가긴 했지만 종가 마감이 21선 위로 형성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아무래도 이렇게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에 V자로 빠르게 쭉쭉쭉 올라가기보다는 윗골이 좀 달리고 매물소와 기간 조정 행보하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뉴스가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낙폭가대로 반등인지 아니면 숨겨져 있는 호재가 있을지 이것도 좀 추이를 보면서, 해당 뉴스가 강력한 호재가 있다면 달리 볼 수 있어야 되겠지만, 별다른 뉴스가 없이 낙폭가대 반등이었다 친다면 조금 기대치를 낮추고 대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아까 월봉에서 봤던 수평지지 이탈했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이탈할 때마다 일부든 전량이든 정리를 했어야 한다. 기회비용을 살리는 대응을 하자. 다음 LB 인베스트먼트 상한가 창투사죠. 그리고 얘도 추천주였습니다. 얘도 과거에 월봉 박스에서 추천드리고 30% 수익 나왔다가 밀리고 또 올라가주면서 60% 가졌고요. 박스 하단 발목자리 추천이었고 흔들면서 정석으로 올라갔던 추천주였다. 지금 200억원 투자한 바 있는 에이블리 코퍼레이션이 최근에 3조 유니콘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다.
초기 투자금의 40배 가치 상승. 그리고 다른 창투사 관련주들 얘네도 이제 에이블리 코퍼레이션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3% 4% 반응이 나와줬고요. 얘네도 추천주였죠. 얘네도 수익을 크게 줬다가 지금은 밀려있는 상태고요. 일단 LB 인베스트먼트부터 얘가 급등이 나와주고 당연한 밥동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경고를 줬겠죠. 여기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갭 하락 주의해라, 갭 하락 주의해라, 갭 하락 주의해라. 텅텅 비어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하락할 때 시원시원하게 내려옵니다. 갭 하락은 늘상 조심을 하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 큰 박스 보여주다가 21선 이탈하고 박스 하단 이탈하고 더 크게 밀리고 낙폭과대 자리에서 또 반등이 나와주네요. 단기 매물 많이 쌓여 있고요. 시간의 패턴으로 봤을 때 역시 윗꼬리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일단 시간으로 4,9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그 가격이 61선이랑 좀 근사치 가격입니다. 61선 종가상으로 4,800원 안착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SV 인베스트먼트. 이때 시간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정석 반짝이 나왔죠. 또 일봉이고요. 올해 초부터 반복 추천드리고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이거 매물소하다, 초록색깔 매물소하다, 차익 실현 아니다 재추천드리고, 자, 하루 이틀 만에 18% 30% 수익이 나와줬고요. 그 구간이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추천했기 때문에 30%, 그리고 종가에도 추천했기 때문에 하루 만에 18%. 근데 이게 시간의 상승이었으니까 분봉을 보시면 이렇게 튀었다가 시초에 무너질 때 찹찹찹 하락시 분할 매도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상승이니까 똑같이 윗꼬리 무게 두고 시초에 반짝하는 거 조심하면서 대응을 하면 되겠죠. 저거는 모든 시초 대응 똑같습니다. 시간의 상승 종목들은 시초에 하락하는 거 주의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21선인 2100원 안착이 중요하겠고요. 다음은 캡스톤 파트너스. 얘도 똑같은 내용으로 3% 정도 상승이 나왔고, 신저가로 빠지고 있는 애입니다. 얘도 추천주였고요. 여러 번 반복 수익을 주다가 지금은 죽었네요. 이렇게 바닥권에서 100% 수익 나왔고, 뒤에도 반복 추천드리고 최대 25% 정도의 수익을 여러 번 줬죠. 여기서 크게 100% 수익 나왔고, 여기서 20%의 수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다가 뒤에는 이탈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여기 지지가 4,000원 정도였죠. 3,900원 정도? 여기를 이탈하면서 지금 침체 구간이 나왔고, 기존에 여기 4,000원 정도를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3,900원, 4,000원 정도. 여기가 또 21선이랑 일치하는 자리고요. 이거 회복 못하면 계속 거래량 없이 좀 오래 지지부진하게 침체 구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또 3,4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단기 포지션 분들은 반드시 손절을 해가지고 뒤에 비용을 살리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박스가 있고 밑에 지지가 있어요. 그럼 이건 가드레일이잖아. 도로에 차가, 주가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가드레일을 꼬라박았어요. 꼬라박고 경로를 이탈을 했다면 손절을 일부라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탈 구간에서는 반드시 일부라도 손절을 하면서 기회비용을 살리도록 합니다. 정상 주행할 때는 샀다 팔았다 반복하시면 되고, 이탈이 나오면 단기 포지션 분들은 반드시 일부라도 손절을 하도록 하자. 손절을 해야 기회비용을 살리고 다음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죠. 손절 안 하면 계속 현금이 묶여가지고 괴로울 수가 있다. 내가 월급을 많이 받는다, 내가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많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많다, 이러면 그냥 좀 헬렐레 팔렐레 좀 그냥 넉넉고 장기 포지션으로 그냥 들고 갈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포지션으로서 이렇게 지지가 이탈이 나오는 구간이 있다면 반드시 손절을 잘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회복하면 재매수하거나 하면 되니까. 다음 프리시전 바이오 상한가. 강동제약이 프리시전 바이오
160억쯤에 인수를 냈다. 인수 이슈로 올라갑니다. 이거 2월에도 있었던 내용이죠. 2월에 요 구간에서 매각 인수 이슈로 한번 상승이 나왔고, 그게 지금 거래가 성사가 되면서 결정이 되면서 시간으로 반응이 또 나왔습니다. 지금 새롭게 나온 게 아니라 이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5,6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신규 상장주네요. 현재 한 2살 반 정도 되고, 장기 입형 놓고 보겠습니다. 그때 1년선 살짝 안착했다가 뒤에는 계속 안착을 실패를 했고요. 오늘 살짝 안착했네요. 이틀간 실패, 3일차에 살짝 안착하고 시간에 상한가가 나와줬다. 요 정도까지 올라가졌고, 지금 전고점이랑 2년선이랑 겹치는 6,000원 정도, 요 자리 돌파 안착이 중요하겠고요. 꼬리 6,300원 정도. 최근은 여기 반년선 계속 저항받다가 정직하게 저항해봤죠. 그리고 안착하니까 1년선까지 올라왔고, 또다시 2년선까지 돌파 터치 시도를 하는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추세는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장기 입형 기준으로 2년선 기준으로 전고점과 일치한 자리 6,000원 안착 여부를 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자. 안착 실패하면 또 이전처럼 크게 올랐다가 크게 밀리는 흐름, 유사 패턴 주의를 하시고요. 인수할 것이다에 올라갔고, 인수했다, 이게 결과가 나온 거니까 하루짜리 반짝 조심해야 되겠죠. 다음 전력 관련주, 전선 관련주, 재룡산업 8%, 세명전기 4%, 그리드 위즈 신규 상장주 2%. 전력 관련주들은 제가 HD 현대 엘렉트릭 탑픽으로 추천드렸고 350% 올라갔습니다. 중장기로 추천드렸죠. 전력주들 프리미엄 방에 작년 9월부터 중장기로 홀딩 추천을 드렸다. 재룡산업은 단기에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왔죠. 여기도 오버슈팅 나왔다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주고 상승이 나왔었고, 지금도 시간으로 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서 마이너스 30% 40% 정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걸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나와버린다면 6,000원 7,000원까지 내려오는 최악의 흐름을 좀 생각하고, 현재는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다. 그리고 N 다음에는 항상 M을 조심을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지금 N으로 시간의 상승으로 이렇게 N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쌍봉이 보이고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조심을 하도록 하자.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쌍봉 형태의 흐름이 나오고 이탈이 나오면 최악의 흐름을 생각하자, 이거예요. 우리 항상 최악의 흐름을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이제 인생은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근데 주식은 우리가 늘 의심을 하고 최악의 흐름을 생각하고 플랜 B, 플랜 C 다 하락하면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락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이탈이 나오면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 것인가, 내가 어디서 손절할 것인가, 어디서 추매할 것인가, 이런 거 다 세세하게 세워놔야 됩니다. 그런 걸 정해놓지 않고 그냥 매수를 한다는 거는 수영도 할 줄 모르면서 저기 강가에 호수에 보물상자 떠있다고 그냥 생각 없이 뛰내리는 거랑 뛰어내려가지고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리는 거랑 똑같지 뭐. 반드시 매수할 때는 손절가부터 잡고 진입을 하시도록 합니다. 그럼 질문할 필요가 없지. 내가 만약에 여기서 고점 추격을 할 거야. 그러면 나 손절 있잖아. 손절 8,500원에 할게. 이런 식으로 가격을 정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고점에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손절이 한 15% 20% 정도 되죠. 내가 이 정도의 손절은 감내하고 추세를 타볼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혹은 이런 추세 이탈, 추세가 이탈이 없다면 홀딩해 볼게, 이런 식으로 지지를 잡고 손절을 잡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런 손절을 잡지 않고 지지도 모른 채로 추격을 하면 여기 들어갔다가 이제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져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발만 동동동동, 그리고 여기저기 기웃기웃 검색하고 물어보고 다니고 정신없죠. 반드시 손절가부터 잡고 매수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 추천주도 다 손절가들이 있어요. 가끔씩 이제
가끔씩 이제 토로하시는 분들, 슬픔을 토로하시는 분들, 다른 방에서, 다른 유료 방에서 물렸다. 그 방에서는 수익이 안 난다. 얘기 들어보면 전부 다 손절가가 없어. 무조건 그냥 수익 날 때까지 홀딩을 시킨대. 미친 거지. 반드시 손절가가 있어야 됩니다.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한다. 손절가가 없는 방은 도망을 치도록 하십시오. 다음 세명전기 역시 유사한 흐름으로 나와주고 있고 똑같이 고수와 보유자 영역으로 넘기고 조심을 하면 되겠습니다. 단기 입형 넣어가지고 보시거나 아니면 요 장대 양봉의 시가 같은 거 7,200원 요런 지지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단기 입형도 넣어볼게요. 7,000원이 11선이네요. 이런 식으로 단기 입형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고 7,000원까지는 난 좀 버티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오늘의 저가나 아니면 그 중간값 이렇게 대칭으로 잡아가지고 11선을 3차 지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본인의 평단이 낮다. 내 평단이 여기야. 난 여기서 잡아가지고 지금 수익권이 크다. 그러면 11선 이탈에도 뭐 버텨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내 평단이 여기야. 내 수익권이 크지 않아. 그러면 11선 이탈 나왔을 때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겠고요. 본인의 평단이 어디인지, 평단이 높은지 낮은지, 수익권이 큰지 낮은지, 그리고 포지션에 따라 대응은 다를 수밖에 없다. 여기 평단인 사람이랑 여기 평단인 사람이랑 당연히 대응은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어디서 잡고 있는지, 어떤 비중으로 어떤 포지션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 주실 때 좀 상세하게 나는 이런 포지션이고 이러이러하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상세하게 질문을 주셔야지 제가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일방적으로 양방향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렇게 좀 저 혼자 말하는 거다 보니까 혼자 리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좀 불만이 있을 수는 있고 약간 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리딩이 좀 애매한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근데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모두의 포지션이 다르고 평단이 다르니까 약간 좀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다. 다음 그리드 위즈 신규 상장주고 4만원 이탈하면 얘는 손절해야 되죠. 신저가 이탈 가격이니까 4만원을 지켜라. 근데 5일선 이탈했다가 조금 밀리고 시간으로 2% 정도 반등이 나와줬고 일단 11선 가격인 48,000원 회복하는 게 1차로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고점 크게는 이렇게 이제 박스로 보시면 박스로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위에서 작은 박스 보여주다가 이탈했고 4만원을 지켜라. 4만원 이탈하면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제가 밑으로 끌려 내려가는 차트를 최근에 DS 단석으로 예시를 많이 들어드리고 있는데요. 그 신규 상장주가 이탈이 나오면서 내려가면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내려가요. 마이너스 고점 대비 마이너스 60%에서 80%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들 손절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끌려 내려가지 말고 아예 매수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도 매수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손절 내가 잘 안된다 그러면 절대 신규 상장주 들어가지 마세요. 신규 상장주가 뭐 상한가가 나오고 2연상 3년상이 나오고 뭐 난리 부르스를 쳐도 무시해. 이 악깨물고 참아. 다음 넥슨게임즈 7.8% 상한가까지 갔다가 7.8% 마감이 되었습니다. 신작 퍼스트 디센던트 요게 흥행이 되면서 후반형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뒤에 8월에도 요 일정이 있고요. 추천주였기 때문에 앞에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앞에 보시도록 하고 다음 블루엠텍 요것도 앞에 설명을 했죠. 비만 치료제 관련주 이것도 앞에 보시고 다음 바이넥스 4% 바이넥스도 추천주였습니다. 이렇게 월봉이 발목자리에서 가속 여기도 발목자리 무릎자리에서 가속이 나와주면서 30% 정도의 수익이 나와줬고요. 이렇게 반복 추천드리고 수익이 났다가 현재는 박스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생물보안법 통과 기대감 일봉이고 박스 상단에 위치해 있죠. 박스 상단이 16,000원인데 살짝 돌파를 했습니다. 빼꼼 돌파를 한 자리에서 시간의 상승이 또 나와줬고
전고점 구간이 18,000원, 18,500원 정도. 여기가 52주 신고가 자리입니다. 여기 이제 안착하면 매물이 거의 없어요. 없죠? 지금 여기 물려있으면 여기 매물이 가득가득하단 말이에요. 본전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주가가 이제 18,500원 위로 올라서면 매물이 없습니다. 한동안 없어. 1년 동안 매물 없지? 2년 동안 매물 없지? 3년 차에 매물 생깁니다. 과거의 매물들. 이런 건 조금 많이 녹아 있거든요. 손절한 분들도 있을 거고. 52주 신고가 자리 18,500원 안착하면 가속이 붙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월봉으로 봤을 때 무릎 자리죠. 이렇게 이 자리 과거로 치면 여기가 발이고 여기가 무릎이잖아. 여기가 발이고 여기가 무릎이잖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추천을 드리고 이제 30% 정도 수익이 나왔던 거고, 어깨 머리 이렇게 어깨 머리 이렇게 여기가 무릎 자리다. 무릎 타점의 자리니까 이걸 생각하고 포지션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이 무릎 자리에서 무조건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밀릴 수도 있죠. 올라가다가 이렇게 흔들면서 얼마든지 밀릴 수 있고 나중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가속 붙어 가지고 쭉쭉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이 자리에서 쉬었다 가는 애들도 있고 실패하는 애들도 있다. 경험치를 많이, 사례를 많이 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박스를 돌파하고 살짝 빼꼼 하면서 좋은 흐름으로 올라와 주고 있다. 다음 ABL 바이오 3.5%, 1400억 3자 배정 유상증자. 유중 중에 유일한 호재 3자 배정. 제3자, 남이 나한테 투자를 하는 거니까. 이것도 공시 특성상 반짝 주의하시고, 월봉은 이렇게 역배열 끊어준 다음에 이제 위에서 박스 형태로 좀 움직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1층, 2층 자리에서 박스. 일봉은 약간 역배열 형태로 내려오고 있는데, 살짝 끊어주는 자리에서 시간에 반응이 조금 나와줬고요. 박스 상단 전고점 구간이 26,000원 정도 합니다. 26,000원 돌파 안착이 1차로 중요하겠고요. 밑에서 작은 박스 돌파하고 역배열 끊어줬고 26,000원 돌파 안착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지는 23,000원, 21,000원 정도. 다음 카이노스 매드. 추천주였고 앞에다 설명드렸습니다. 2년선 저항, 2년선 저항, 2년선 안착. 이때 살짝 빼꼼 안착했죠. 네, 안착했고 상반기 내로 임상 발표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렸었고 6일 만에 빡 35% 수익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20% 이상 올라갈 거라고 했어요. 물론 내려갈 때도 20%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세게 내려가거나 세게 올라가거나 약간 복불복 일정이죠. 해서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다. 초보자분들은 하지 말라고 했고요. 워낙 변동이 크니까, 발표에 따른 변동이 크니까 초보자분들이 매매하기에는 조금 껄끄러운 복불복 일정이었다. 재료 소멸을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였고, 일정이 가까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가 하기에는 좀 껄끄러운 자리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초보자분들은 좀 관심을 끄는 게 좋은 종목 같습니다. 워낙 파동도 크고 적자 지속 종목에 일단 추세는 이렇게 추세 하단 자리에서 시간에 약상승이 나와줬고요. 추세는 지키고 있다. 이제 추세 이탈하면 밑에 또 장기 이평까지 내려오는 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박스였고 여기 이탈하면 다시 기존의 박스로 갇히는 거니까 하단까지 내려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단기가 많이 올랐어요. 바닥 대비 무려 200%나 올랐습니다. 200%나 올랐으면 아무런 이유 없이 하한가 나와도 당연한 거죠. 크게 오른 애들은 이유 없이 크게 빠지니까 이렇게 단기 급등이 나왔던 애들은 가급적 초보자분들은 피하도록 합니다.